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새벽 2시 23분 서울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택시 기사 박민수 씨는 52세로 15년째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손님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목적지는 삼성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여성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박 씨는 다음 손님을 찾으려고 차를 출발시키려던 순간 뒷좌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 박 씨는 깜짝 놀라 룸미러를 봤습니다. 뒷좌석에는 한 마리의 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돗개였습니다. 흰색과 연한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습니다. 나이는 5,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목에는 빨간 목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으로 돌아봤습니다. 개 옆에는 흰색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손님이 개를 두고 간 거야? 15년 동안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박 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0장이었습니다. 박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돈을? 그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보기입니다. 올해 6살이고 저와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50만 원은 보기를 동물보호센터에 데려다 주시는 수고비입니다. 센터 주소는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밤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보기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9를 불렀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입니다. 가난 말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2주, 아마 10일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때 보기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보기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습니다. 보기는 참 착한 아이입니다. 새 가족을 만나면 그 가족도 행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기를 쓰다듬어주고 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보기 엄마 최수진 올림 2024년 1월 15일 박 씨는 쪽지를 다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개를 봤습니다. 보기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좌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는 박 씨의 손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여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쓰러지는 순간에도 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기 전에 마지막 힘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보기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을 위해 119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혼자서 암과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반려견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쪽지에 적힌 동물보호센터 주소를 봤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박 씨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하지만 센터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삼성병원이었습니다.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차를 돌렸습니다. 보가, 우리 잠깐 다른 데 가자. 보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새벽 2시 45분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병원까지는 15km였습니다.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룸미러로 보기를 봤습니다. 보기는 뒷좌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개를 앞발 위에 올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별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벽 3시 10분
박 씨는 삼성병원 응급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보기를 안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보기는 12kg 정도였습니다. 무겁진 않았습니다. 박 씨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보가, 이리 와. 보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보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밤 근무 중인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걔는 왜? 박 씨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최수진이라는 환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네, 최수진 환자분 계십니다. 중환자실 4층 403호에 계세요. 근데 동물은 병원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 씨는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간호사는 쪽지를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당직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5분 후 젊은 남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의사는 쪽지를 읽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수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물었습니다. 걔를 잠깐만 들여보낼 수 있을까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동물은 병원 내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감염 위험도 있고요.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10분만요. 이 아이가 주인을 못 보고 헤어지면 평생 기다릴 겁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수간호사님께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짧은 통화 후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히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분만요. 절대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 안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걔 입에 씌워주세요. 의사는 작은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보기는 박 씨 품에서 얌전히 있었습니다. 403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최수진이었습니다. 34세라고 쪽지에 적혀 있었지만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피부는 노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보기를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보기는 최수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낑. 최수진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주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보기야?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최수진의 손을 핥았습니다. 최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꿈이야?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보기가 왔어요. 최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보기는 최수진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최수진은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최수진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여인의 마지막 가족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깊은 한이었습니다. 박 씨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수진은 박 씨를 봤습니다. 어떻게? 박 씨는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잇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5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박 씨는 말했습니다. 보기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최수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기를 키우겠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시집갔습니다. 지금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개를 키우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개가 죽으면 또 혼자 남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외로움보다 함께한 기억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매일 보기를 데리고 올게요. 병원에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날부터 박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보기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 측은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최수진은 매일 보기를 기다렸습니다. 보기가 오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박 씨에게 보기의 습관을 알려줬습니다. 아침 7시에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사료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요. 목욕은 2주에 1번이면 돼요. 천둥 소리를 무서워해요. 그럴 때는 안아주세요. 가끔 자다가 꿈을 꿔요. 발을 버둥거리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박 씨는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보기가 좋아하는 간식은 뭐예요? 최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닭가슴살이요. 그리고 사과도 좋아해요. 9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밤, 최수진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박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박 씨는 보기를 안고 밤 11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수진은 눈을 거의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보기를 만졌습니다. 보가,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박 씨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날 밤 자정이 지나고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새벽 2시 15분, 최수진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보기와 박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의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장례식은 작았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보기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박 씨는 최수진의 원룸을 정리했습니다. 보기의 밥그릇, 목줄, 장난감들을 챙겼습니다. 사진도 몇 장 가져갔습니다. 최수진과 보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벽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가, 엄마가 너무 사랑해. 미안해. 행복해. 첫 일주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밤마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가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보기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보가, 수진 씨는 하늘에 계셔. 이제 우리 둘이야. 우리 함께 살자. 수진 씨가 너를 내게 보낸 거야.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 보기는 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천히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보기는 변했습니다. 박 씨가 퇴근하면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밥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할 때도 예전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박 씨는 택시 운전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오전에는 보기와 함께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만 일합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행복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 봄이 왔습니다. 박 씨와 보기는 매일 아침 7시에 산책을 갑니다. 한강공원을 걷습니다. 보기는 건강합니다. 털에 윤기가 납니다.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닙니다. 박 씨는 보기에게 간식을 줍니다. 닭가슴살입니다. 보기가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최수진이 알려준 것입니다. 박 씨의 딸이 미국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보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개를 키우세요?
박 씨는 보기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보기를 안아줬습니다. 보가, 우리 아빠 잘 부탁해. 아빠가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보기 덕분이네요. 박 씨는 거실에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최수진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수진 씨, 보기는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도 산책 잘 다녀왔어요. 밥도 잘 먹었고요. 닭가슴살 간식도 줬어요. 보기가 좋아하더라고요. 보기는 재단 아래 누워 있습니다. 사진을 올려다봅니다.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기를 구한 게 아니야. 보기가 나를 구한 거야. 보기가 오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 집에 가는 게 기다려져.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수진 씨가 마지막 선물을 준 거야. 나한테도 보기한테도.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택시 손님이 너를 찾아낸 거야.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거지. 오늘도 박 씨와 보기는 한강을 걷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닙니다. 박 씨는 웃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수진 씨, 보기는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잘 돌볼게요. 수진 씨가 알려주신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아침 7시 산책, 하루 2번 사료, 닭가슴살 간식.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벚꽃잎이 떨어집니다. 박 씨는 그게 최수진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가 박 씨의 손을 핥습니다. 따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사실은 모두 운명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이 다른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기는 최수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수진이 보기에게 새 가족을 선물했으니까요. 그리고 박 씨는 보기를 통해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최수진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기와 박 씨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결정 하나가 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입양을 고려하신다면 상처받은 동물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